그녀는 맨발에 세상 가득한 눈을 가진 가난한 소녀에 불과했다. 저택에 말 못하는 소년과 길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그의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인내와 몸짓, 그리고 다른 언어의 말로 그녀는 모두가 잃었다고 여겼던 것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목소리.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와 겨우 몇 블록 떨어진 낙후된 동네. 그 경계에 서 있는 박민서는 해진 신발을, 꼬리표가 붙은 중고 교복을 입고 있었다. 13살 소녀의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차가운 봄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머니가 일하는 럭셔리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민서의 어머니 김윤정은 강남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중 하나인 장씨 가문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 장씨 가문의 가장인 장우진은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CEO였고 그의 아들 장도윤은 민서와 같은 나이였다. 하지만 도윤은 부모님의 이혼 후 그리고 특히 어머니가 해외로 떠난 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의사들도 도윤의 침묵을 깨뜨릴 수 없었다. 그것은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도윤은 말하기를 거부했다. 민서야, 책만 읽고 있니? 옆집 할머니 정영숙이 벤치에 다가왔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오늘은 영어책이에요. 그래, 넌 언제나 책 속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3개의 언어를 배우다니. 민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에게 언어는 특별했다. 말의 소리, 문자의 모양, 문화의 뉘앙스가 그녀를 매혹시켰다. 민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낡은 책과 폐휴대폰으로 독학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기본을 익혔고 최근에는 프랑스어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오늘 좀 늦을 거예요, 장씨. 저택에서 큰 파티가 있거든요. 민서가 말했다.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집에서 기다릴래? 저녁 준비해 놓을게. 괜찮아요, 할머니. 여기서 기다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예요. 할머니가 떠난 후 민서는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우연히 눈을 들었을 때 그녀는 고급 아파트 정원에 홀로 앉아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도윤이었다. 그는 근처 국제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공허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몇 주 전부터 그를 관찰해왔다. 도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정원에 나와 홀로 앉아있곤 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도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책을 들고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정원과 벤치 사이에는 낮은 담장이 있었지만 그녀는 쉽게 넘을 수 있었다. 그녀는 도윤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민서가 말했다. 나는 민서야. 도윤은 반응이 없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어로 말했다. Hello, my name is 민서. 그리고 일본어로 콘니치와 민소 데스, 중국어로도 시도했다. 니하오, 我是 민슈. 도윤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여전히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민서는 옆에 앉아 자신의 책을 펼쳤다. 괜찮아,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책을 읽었고 도윤은 가끔씩 그녀를 훔쳐보았다. 20분이 지나자 민서는 일어났다. 내일 또 올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 날 민서는 약속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노트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그림을 지켜보았다. 이건 강아지야, 민서가 말했다. 영어로는 독, 일본어로는 관, 이누, 중국어로는 고우고, 프랑스어로는 치엔이라고 해.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동물들을 그리고 여러 언어로 이름을 말했다. 도윤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민서는 느낄 수 있었다. 이 만남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민서는 매일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시도했다. 색깔, 숫자, 음식, 계절. 도윤은 항상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 그는 민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중국어로 我喜欢画画,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라고 말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도윤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 예시, 납도 라고 속삭였다. 민서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언어였다. 그래, 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구나. 민서가 중국어로 대답했다. 함께 그려볼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보였다. 민서는 노트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펜을 들고 작은 집을 그렸다. 그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어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이였다. 이게 내 집이니? 이 사람들은 누구야? 민서가 물었다. 도윤은 펜으로 아이를 가리키고 중국어로 워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른을 가리키며 봐봐 아빠라고 덧붙였다. 그렇구나. 너와 아빠구나. 민서가 미소를 지었다. 너희 집은 정말 크고 아름답겠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그림 위에 구름을 그렸다. 어두운 구름이 집 위를 덮고 있었다. 민서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도윤의 집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는 어둠이 있었다. 슬픔과 고독이 있었다. 괜찮아, 민서가 말했다. 때로는 구름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햇빛이 다시 비추게 될 거야.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구름 옆에 작은 태양을 그렸다. 그리고 영어로 maybe someday, 아마도 언젠가는 라고 속삭였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이 두 번째 언어로 말했다. 그것도 그녀에게. 이것은 작은 기적이었다. 오늘은 이만 가야 해, 민서가 말했다. 내일 또 올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어로 밍티엔젠 내일 보자라고 대답했다. 민서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그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가난한 가사 도우미의 딸이었지만 강남의 부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말없는 소년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이제 막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도윤의 아버지가 이 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작은 만남이 그들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의 꿈속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된 단어들이 무지개처럼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민서가 있었다. 다음 날 비가 내렸다. 민서는 우산도 없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교복은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씨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오늘은 도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도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파트 로비의 유리문 안쪽에서 그는 창문에 손을 대고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는 로비의 경비원에게 무언가를 가리켰고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인 뒤 도윤에게 우산을 건넸다. 도윤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와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우산을 그녀 위로 들어 올렸다. 감사해,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이미 다 젖었어. 도윤은 손짓으로 그녀를 로비 안으로 초대했다. 민서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장씨 아파트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우리는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민서는 도윤을 따라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원은 도윤을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도윤 도련님, 친구를 데려오셨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은 민서의 젖은 옷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실은 많이 젖었네요. 수건을 가져다 드릴게요. 경비원이 수건을 가져오는 동안 민서는 호화로운 로비를 둘러보았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우아한 가구들. 이곳은 그녀의 작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여기 정말 아름답다, 그녀가 말했다. 도윤은 영어로 beautiful but empty, 아름답지만 공허해 라고 답했다. 민서는 도윤을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쉬어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였다. 내 말이 맞아, 민서가 영어로 대답했다. 때로는 작은 집이 더 따뜻할 수 있어. 도윤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서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그가 그린 그림이었다. 여러 언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리고 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다른 언어들까지. 이건 네가 그린 거야. 민서가 놀라며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알고 있는 거야? 도윤은 책장을 가리켰다. 민서는 로비 한쪽에 있는 작은 책장을 보았다. 그곳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었다. 넌 이 모든 언어를 공부했니? 민서가 물었다. 도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말로 But never spoke until you came. 하지만 네가 오기 전까지 말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다. 민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도윤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하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침묵의 벽을 깨뜨렸다. 경비원이 수건을 가져왔다. 여기 있어요. 어린 아가씨. 감사합니다. 민서가 말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엄격한 표정을 한 남자였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도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놀란 듯했다. 도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장우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다. 이 아이는 누구니? 도윤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죄송합니다. 민서가 말했다. 제가 민서입니다. 김윤정의 딸이에요. 장우진의 표정이 변했다. 아, 김 씨의 딸이군.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니? 민서는 대답하기 전에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도윤과의 만남에 대해 말해야 할지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할지 고민했다. 비가 많이 와서요. 도윤 씨가 친절하게 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어요. 민서가 대답했다. 장우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렇군. 하지만 도윤이는 그의 말이 끊겼다. 그는 아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지만 민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편했다. 알겠어요. 그럼 도윤아, 올라가자. 숙제가 있을 거야. 도윤은 아버지를 따라가기 전에 민서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해 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장우진과 도윤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경비원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걱정하지 마, 아가씨. 장 사장님은 무서워 보이지만 실은 좋은 분이야. 그저 아들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거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로비를 나와 빗속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녀는 도윤과의 만남이 끝나버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고 그 불씨가 꺼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민서는 학교가 끝난 후 장씨 아파트 정원으로 갔다. 하지만 도윤은 거기 없었다. 그녀는 실망하며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30분이 지나도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포기하고 일어서려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민서야. 그녀는 돌아보았다. 도윤이었다. 그는 정원 구석에 숨어 있었다. 도윤아, 왔구나. 민서가 기쁘게 말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모르게 나왔어. 민서는 놀랐다. 도윤이 한국어로 말했다. 비록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모국어였다. 내 아버지가 우리가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위험하다고? 왜?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 특히 우리 가족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민서는 이해했다. 부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했다. 특히 그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래도 네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기뻐. 민서가 말했다. 오늘은 무슨 언어로 이야기하고 싶어?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모두. 민서는 웃었다. 좋아, 그럼 세 언어를 모두 섞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도윤은 점점 더 편안하게 말을 했다.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영어나 중국어로, 그리고 가끔은 세 언어가 섞인 독특한 문장으로 말했다. You know, 나는 어머니가 떠난 후로 말하지 않았어.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도윤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미국, 어머니는 아버지와 divorced, 그리고 떠났어. 나를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어. 많이 보고 싶겠구나.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 아무 말도 until you came. 왜 나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야? 민서가 궁금해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네가 다른 언어로 말했기 때문이야. 그건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았어. 한국어로 말하면 모든 슬픈 기억이 돌아와. 하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민서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 언어는 때로 마법 같아.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줘. 도윤이 갑자기 손을 뺐다. 누가 오고 있어? 그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여자를 보았다. 민서의 어머니였다. 엄마. 민서가 놀라서 일어섰다. 김윤정은 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서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도윤 도련님? 도윤은 다시 침묵 속으로 물러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기 시작했다. 엄마, 나 그냥 도윤이랑 놀고 있었어. 민서가 말했다. 김윤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서야, 이러면 안 돼. 장 사장님이 알면 화내실 거야.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 도윤이 나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해 보여. 그리고 그는 나랑 말을 해. 김윤정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도윤 도련님이 말을 한다고? 민서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네, 엄마. 도윤이 말을 해, 여러 언어로. 민서가 말했다. 김윤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장 사장님은 최고의 의사들을 다 데려와도 도윤 도련님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건 도윤이 말하기를 거부한 거야, 엄마. 하지만 이제는 말해, 나에게. 김윤정은 도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도윤 도련님, 정말인가요? 민서랑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윤정 아줌마. 김윤정은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 도련님, 이건 기적이에요. 엄마,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민서가 간청했다. 특히 장 사장님께는요. 김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장우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다. 알겠어, 비밀로 할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알았지? 들키면 큰일 나. 민서와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공모자가 생긴 것이다. 감사합니다. 윤정 아줌마, 도윤이 말했다. 김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도윤 도련님, 언젠가는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의 비밀을 지켜줄게.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윤의 침묵의 벽을 깨뜨렸고 이제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우진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왜 도윤이 자신에게만 마음을 열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작은 소원을 빌었다. 언젠가 도윤이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되찾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여름이 시작되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다. 민서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생겼고 그녀는 그 시간 대부분을 도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이제 아파트 단지의 구석진 곳,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작은 정원에서 만났다. 김윤정은 그들의 비밀 만남을 지켜주었고 때로는 간식까지 챙겨주었다. 오늘은 무엇을 가져왔니? 도윤이 물었다. 그의 한국어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민서는 작은 가방을 열었다. 오늘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 그녀는 낡은 태블릿을 꺼냈다. 할머니가 주신 거야. 오래된 거라 좀 느리지만 인터넷은 돼.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최신 기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민서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특별했다. 무엇을 할 거야? 그가 물었다. 오늘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볼까 해.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스페인어 어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먼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노트를 꺼냈다. 민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짧은 시가 쓰여 있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그녀가 가르쳐준 적 없는 다른 언어들까지. 이게 다 네가 쓴 거야? 민서가 놀라서 물었다. 도윤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가르쳐준 언어들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더 많은 언어를 독학했어. 민서는 노트를 받아 페이지를 넘겼다. 각 페이지마다 다른 언어로 쓰인 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들은 모두 아름다웠다. 감정이 가득했다. 슬픔, 희망, 그리고 우정에 대한 이야기. 도윤아, 이건 정말 아름다워. 민서가 감동하며 말했다. 도윤의 뺨이 붉어졌다. 내 덕분이야. 네가 나에게 목소리를 찾아줬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내 목소리는 항상 네 안에 있었어. 난 그저 네가 그걸 찾도록 도왔을 뿐이야. 그들은 태블릿으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기본 문법을 설명했고 도윤은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의 언어 습득 능력은 놀라웠다. Hola, me llamo 도윤. ¿Cómo estás hoy? 도윤이 새로 배운 스페인어로 말했다. Muy bien, gracias. Eres un estudiante excelente. 민서가 대답했다. 그들은 웃으며 더 많은 스페인어 표현을 연습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갑자기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민서의 친구 수지가 보낸 것이었다. 누구야? 도윤이 물었다. 내 친구 수지. 내일 만나자고 해. 민서가 대답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너, 다른 친구들이 많구나. 민서는 도윤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 외에 다른 친구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 몇 명 있어. 하지만 네가 특별해. 민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도윤은 조금 안심한 듯했다. 너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내 대해 말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우리의 비밀을 지키고 있어.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젠가 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민서는 놀랐다. 도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큰 진전이었다. 물론이지, 그들은 널 좋아할 거야. 특히 네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선 한 명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 그래, 수지를 소개해 줄게. 그녀는 착해. 그리고 언어에 관심이 많아. 그들은 다음 만남에 수지를 초대하기로 했다. 도윤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그는 민서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화를 계속하던 중 민서는 태블릿에서 작은 음악 아이콘을 눌렀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건 모차르트야. 민서가 말했다.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자주 들어. 도윤은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다. 아름다워. 나도 피아노를 쳐. 민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 피아노도 할 줄 알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셨거든. 와, 대단하다. 언제 들을 수 있을까?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하지만 그의 말이 끊겼다. 그들은 둘 다 알고 있었다. 도윤의 집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괜찮아. 민서가 말했다.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민서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애들아, 간식 먹을래? 김윤정이 물었다. 그녀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도윤이 공손하게 말했다. 김윤정은 도윤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놀라웠다. 별 말씀을요, 도윤 도련님.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맛있게 떡볶이를 먹었다. 도윤은 처음으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았다. 그는 평소에 고급 레스토랑 음식만 먹었기 때문에 이런 소박한 음식의 맛에 감동했다. 정말 맛있어요. 그가 감탄했다. 김윤정은 기뻐했다. 더 드세요, 도윤 도련님. 자라나는 아이들은 많이 먹어야 해요. 식사 후 김윤정은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일하러 갔다. 민서와 도윤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네, 어머니는 정말 친절하시네, 도윤이 말했다. 내 어머니도 그랬어. 민서는 도윤의 얼굴에 드리운 슬픔을 보았다. 어머니에 대해 더 말해줄래?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주제였다. 어머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셨어. 그래서 자주 여행을 다니셨지.
하지만 항상 나에게 돌아오셨어. 그리고 함께 피아노를 쳤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3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셨어. 어머니는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하고 싶어 하셨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집에 있기를 원하셨어. 결국 어머니는 떠나셨어. 민서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많이 보고 싶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어. 법정 싸움이 있었고 아버지가 이기셨어. 그 후로 어머니는 미국에 계셔. 가끔 편지를 보내시지만 아버지는 그걸 나에게 보여주지 않아. 난 어머니가 떠난 날부터 말하기를 그만뒀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힘들었겠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변하셨어. 더 엄격해지셨고 일에만 몰두하셨어. 그리고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도 금지하셨어. 금지하셨다고? 민서가 놀라서 물었다. 응, 아버지는 피아노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몰래 쳤어. 밤에 아버지가 주무실 때. 민서는 도윤을 이해했다. 그에게 피아노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다. 그것은 그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건 마치 자유를 찾은 것 같았어. 도윤이 계속했다. 한국어로 말하면 모든 슬픈 기억이 돌아와. 하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면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어. 민서는 감동했다. 도윤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방법이었다. 도윤아, 넌 정말 특별해. 민서가 말했다. 네가 여러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그리고 네가 피아노도 칠 수 있다니 넌 재능이 넘쳐. 도윤은 부끄러워했다. 그건 다 어머니 덕분이야.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피아노와 음악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하셨어. 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민서가 동의했다. 그리고 넌 그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어. 갑자기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무언가 생각해낸 듯했다. 민서야, 내가 시를 써봤어. 여러 언어로. 하지만 그걸 음악으로 만들고 싶어. 피아노 곡으로. 민서는 흥분했다.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이제 학교 음악실에 피아노가 있어. 방과 후에 아무도 없을 때 연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리고 내가 녹음할 수 있어. 이 태블릿으로.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열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자 그가 결심했다. 다음 주 월요일 방과 후의 학교 음악실에서 만나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난 네가 피아노 치는 걸 정말 보고 싶어. 그들은 새로운 계획에 들떠 있었다. 도윤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표현할 방법도 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민서 덕분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여러 언어로 된 시를 피아노 곡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각 언어의 리듬과 억양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한국어의 부드러운 흐름, 영어의 강약, 중국어의 성조, 일본어의 간결함, 모든 언어가 그에게 다른 음악적 영감을 주었다. 그는 몰래 피아노 건반을 그린 종이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연습했다. 아버지는 모르게 해야 했다. 이것은 그의 비밀이었다. 민서와 함께하는 또 다른 비밀. 한편 민서는 집에서 도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여러 언어로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윤의 아버지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조심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장 사장님도 도윤의 재능을 인정하실 거야.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만났다. 도윤은 흥분해 있었다. 피아노 곡을 거의 완성했어. 그가 말했다. 여러 언어의 시를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었어. 정말? 그렇게 빨리? 민서가 놀라서 물었다. 도윤은 부끄럽게 웃었다. 사실 난 항상 작곡을 해왔어.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머릿속으로 그냥 피아노로 연주하지 않았을 뿐이야. 민서는 감동했다. 도윤은 침묵 속에서도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언제나 창조적이었다.
월요일이 정말 기다려져 민서가 말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뭔데?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버지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원하지 않으셔. 민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비밀로 하자. 지금처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준비되면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야. 네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도윤은 민서의 낙관주의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전염되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언젠가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도윤이 말했다. 지금은 우리의 비밀로 하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지켜주는 동반자였다. 그런데 도윤이 물었다. 내 꿈은 뭐야, 민서야? 민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받지 않았다. 난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언어를 연구하고 싶어. 그거 정말 내랑 잘 어울리는 꿈이야, 도윤이 말했다. 넌 언어에 재능이 있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아. 대학에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넌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도울게. 민서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침묵하던 소년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소년으로 변했다. 고마워, 도윤아. 네가 내 친구여서 정말 행복해. 그들은 함께 웃으며 다가올 월요일을 기다렸다. 그날은 도윤이 오랜 침묵 끝에 다시 한번 피아노를 연주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월요일 오후, 민서는 도윤의 학교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자신의 학교를 나와 버스를 타고 강남의 국제학교로 왔다. 그녀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의 화려한 건물들과 비싼 차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괜찮아, 긴장하지 마.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도윤을 위한 거야. 학교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 깔끔한 교복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윤을 찾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 있어, 도윤이 말했다. 민서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학교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준비됐어? 민서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좀 긴장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냥 너와 나뿐. 그들은 학교 건물로 다시 들어갔다. 복도는 이미 조용해져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몇몇 교사들만 남아 있었다. 음악실은 3층에 있어. 도윤이 속삭였다. 조용히 가자. 그들은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를 지나갔다. 도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침내 그들은 음악실 앞에 도착했다. 여기야, 도윤이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다행히 방은 비어 있었다. 창문을 통해 오후에 햇살이 들어와 그랜드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다운 피아노네. 민서가 감탄했다. 도윤은 피아노로 다가갔다. 그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지만 아직 누르지는 않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3년 만이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피아노를 친 건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이었어. 민서는 그의 옆에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짚었다. 괜찮아. 내 시간에 맞춰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멜로디였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들이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점점 그의 손가락이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멜로디는 복잡해졌고 감정이 더해졌다. 민서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도윤의 연주는 전문가 수준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음악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이건 내가 작곡한 곡이야. 도윤이 연주하면서 말했다. 여러 언어의 시를 음악으로 표현한 거야. 민서는 태블릿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의 재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음악은 계속 흘러갔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것은 마치 여러 언어로 된 대화 같았다. 한국어의 리듬, 영어의 강약, 중국어의 성조, 일본어의 간결함이 모두 음악 속에 녹아 있었다. 도윤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자신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였다. 민서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았다. 도윤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름다웠다. 곡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땠어? 그가 물었다. 민서는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윤아, 그건 정말 아름다웠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넌 천재야.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정말 멋진 것 같아. 그가 다시 물었다. 멋지다는 말로는 부족해. 민서가 답했다. 그건 마법 같았어. 난 네가 이렇게 대단한 피아니스트인지 몰랐어. 도윤은 부끄럽게 웃었다. 사실 난 항상 음악을 통해 내 감정을 표현했어.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음악을 만들었어. 하지만 실제로 연주하는 건 오랜만이야. 왜 아버지는 네가 피아노 치는 걸 원하지 않으셔? 민서가 궁금해했다. 도윤은 건반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음악이 나에게 헛된 꿈을 준다고 생각하셔. 어머니처럼 될까봐 두려우신 거야. 어머니는 음악을 위해 모든 걸 버리셨으니까. 민서는 도윤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넌 어머니처럼 될 필요는 없어. 넌 그냥 도윤이면 돼. 음악을 사랑하는 도윤. 도윤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내 말이 맞아.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음악을 즐기고 싶어. 그들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미세. 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들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음악 선생님이었다. 중년의 여성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도윤이 당황해서 말했다. 저 그냥 피아노 좀 연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민서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제 친구예요. 도윤이 설명했다. 같이 음악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잠시 두 사람을 관찰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방금 연주한 곡이 네가 작곡한 거니? 선생님이 물었다. 도윤은 놀랐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난 복도에서 들었단다. 정말 아름다웠어. 그리고 너 도윤이지? 장우진 사장님의 아들? 도윤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네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의아해했다. 도윤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제가 최근에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다. 민서 덕분에.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구나. 그리고 넌 피아노도 이렇게 잘 치는구나. 정말 놀랍다. 선생님, 제발 아버지께 말하지 말아주세요. 도윤이 간청했다. 아버지는 제가 피아노 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도윤이 물었다. 다음 달에 있을 학교 음악회에 참가해. 네가 작곡한 곡으로. 도윤의 눈이 커졌다. 음악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넌 준비가 됐어.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재능은 숨겨둘 게 아니야. 그리고 걱정 마. 난 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어. 민서는 흥분했다. 도윤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네 음악을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어. 도윤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네 재능을 알아야 해.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보장하건대 네 아버지가 네 연주를 들으면 마음을 바꾸실 거야. 도윤은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다. 시간을 줄게, 선생님이 말했다.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답을 알려줘. 선생님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은 후 방을 나갔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민서가 흥분해서 말했다. 도윤은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민서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용기를 내.
넌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어.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알아야 해.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어쩌면 이게 아버지께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일지도 모르겠어. 그들은 피아노를 닫고 음악실을 나왔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교를 나오면서 도윤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민서야, 같이 음악회에 참가하지 않을래? 민서는 놀랐다. 하지만 난 피아노를 못 치는데. 하지만 넌 언어를 알잖아. 도윤이 말했다. 내 음악에 네 언어를 더하면 어떨까? 내가 연주하는 동안 네가 시를 낭독하는 거야, 여러 언어로. 민서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아.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네 목소리와 내 음악이 만나면 그건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될 거야. 그들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 다 새로운 계획에 흥분해 있었다. 근데 네 친구 수지는 어떻게 됐어? 도윤이 갑자기 물었다. 민서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 깜빡했어.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내일 수지도 데려와. 도윤이 제안했다. 우리 셋이서 음악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민서는 놀랐다. 정말?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아슨, 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고 싶지 않아. 내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어. 민서는 기뻤다. 도윤이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들은 함께 탔다. 버스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무슨 생각해? 민서가 물었다. 그냥 모든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도윤이 대답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난 완전히 혼자였어.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고 음악도 포기했었어. 하지만 네가 내 삶에 들어온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넌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 도윤아, 넌 그냥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도윤은 민서의 말에 감동했다. 고마워, 민서야. 널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어. 그들은 나란히 앉아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다. 내일 음악실에서 다시 연습할까? 도윤이 제안했다. 내 곡을 더 완성하고 네가 낭독할 부분도 준비해야 해. 좋아, 민서가 동의했다. 수지도 데려올게. 그녀는 시 쓰는 걸 좋아해.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도윤은 기대에 차 있었다. 정말 기대돼.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내 음악을 나눌 수 있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민서가 그를 안심시켰다. 네 아버지도 너의 재능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잘 알았다. 장우진은 쉽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서의 집 근처에서 버스에서 내렸다. 도윤은 민서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정말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민서가 말했다. 아니야, 끝까지 함께 가고 싶어, 도윤이 대답했다. 네가 항상 나를 위해 해준 것처럼. 그들은 민서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다. 이곳은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다. 건물은 오래되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곳이 따뜻하게 보였다. 여기야. 민서가 낡은 건물을 가리켰다. 우리 집.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늑해 보여. 민서는 웃었다. 그래, 작지만 따뜻해.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도윤은 강남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갔다. 민서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도윤의 아버지는 강력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에 대한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에 음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용기를 내, 도윤아.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우린 함께 할 거야. 집에 들어가면서 민서는 태블릿을 꺼내 도윤의 연주를 다시 들었다. 그 음악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윤의 이야기였다. 그의 슬픔,
그의 희망, 그의 꿈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특히 도윤의 아버지에게. 다음 날 민서는 수지를 데리고 도윤의 학교로 갔다. 수지는 민서의 가장 친한 친구로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쓰는 소녀였다. 민서는 이미 수지에게 도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지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했다. 정말 부자 아이와 친구가 됐다고? 수지가 학교로 가는 길에 물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못했다가 내 덕분에 다시 말하게 됐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오늘 네가 볼 수 있겠지만 도윤은 정말 특별해. 그냥 부자 아이가 아니야. 그들은 학교 정문에 도착했다. 도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약간 긴장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민서야,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수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안녕하세요, 수지 씨, 맞죠?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도윤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다. 네, 맞아요. 수지가 대답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도윤 씨.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민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시를 쓰신다고요? 수지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와, 민서야, 내 말이 정말이었구나. 도윤 씨가 정말 말을 해? 민서는 웃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그냥 믿기 어려웠어. 수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도윤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내 시를 쓰기는 해요. 아주 초보지만요. 도윤은 그들을 학교 안으로 안내했다. 음악실로 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학교 복도를 걸어갔다. 몇몇 학생들이 도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도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더욱 그랬다. 음악실에 도착하자 도윤은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다행히 방은 비어 있었다. 자, 이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줄래? 수지가 물었다. 도윤과 민서는 어제 있었던 일을 수지에게 설명했다. 도윤의 피아노 연주, 음악 선생님의 제안, 그리고 학교 음악회에 참가하는 계획까지. 그래서 우리는 네 도움이 필요해. 수지야, 민서가 말했다. 도윤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동안 우리가 시를 낭독하려고 해. 여러 언어로. 네가 시를 쓰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물론이지. 이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내가 작곡한 곡을 들려줄게. 그러면 어떤 느낌의 시가 어울릴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도윤의 연주를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다. 곡이 끝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윤 씨, 그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지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워요. 도윤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감사해요. 사실 이 곡은 내 이야기예요. 내가 말을 잃었다가 민서를 통해 다시 찾게 된 이야기.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느껴졌어요. 음악에서 슬픔과 희망이 함께 느껴졌어요. 그들은 시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수지가 말했다. 각 언어가 감정의 다른 부분을 표현하는 거야. 한국어는 슬픔과 상실, 영어는 혼란과 고립, 중국어는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다른 언어들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는 거지. 민서와 도윤은 그 아이디어의 감명을 받았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각 부분이 내 음악의 다른 부분과 일치할 수 있어. 그들은 오후 내내 작업했다. 도윤은 피아노로 연습하고 민서와 수지는 시를 작성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각자의 재능이 서로를 보완했다. 연습이 끝날 무렵 음악 선생님이 들어왔다. 오, 여러분 여기 있었군요. 선생님이 말했다. 도윤, 결정했니? 음악회에 참가할 거니? 도윤은 친구들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난 이제 네 아버지께 연락해야겠구나. 도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선생님,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걱정 마. 선생님이 그를 안심시켰다. 난 네 아버지를 잘 알아. 우린 대학 동창이거든. 내가 잘 설득해 볼게. 도윤은 약간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음악 선생님이 나간 후 그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섰다. 이제 어떡하지? 그가 물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가 함께 할게. 그리고 선생님도 도와주실 거야. 수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윤 씨. 우린 팀이야. 다 잘 될 거예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고마워 정말. 너희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들은 함께 학교를 나왔다. 밖에서 도윤은 갑자기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고급 검은색 차가 학교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차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 문이 열리고 장우진이 나왔다.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그가 불렀다. 집에 가자. 도윤은 친구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일 봐, 그가 작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걸어갔다. 장우진은 민서와 수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아버지, 제 친구들이에요. 도윤이 말했다. 민서와 수지. 장구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네가 말을 하는구나. 네, 아버지.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대답했다. 민서. 덕분에 장우진은 민서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김 씨의 딸이구나. 네, 맞아요. 도윤이 말했다. 민서가 저에게 다시 말할 용기를 줬어요. 장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차에 타라, 도윤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도윤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든 후 아버지의 차에 탔다. 차가 떠난 후 민서와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괜찮을까? 수지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강해. 그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어. 그걸 다시 잃지는 않을 거야. 그날 저녁, 민서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괜찮은지 걱정되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엄마, 오늘 장 사장님 뵈었어요? 민서가 급하게 물었다. 김윤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뵈었지. 오늘 집에 일찍 돌아오셨더라. 근데 왜? 도윤이 괜찮아요? 민서가 물었다. 김윤정은 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니? 민서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윤의 피아노 연주, 음악회 계획, 그리고 장우진이 그들을 본 일까지. 김윤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장 사장님이 오늘 그렇게 생각에 잠겨 계셨구나. 하지만 걱정 마, 민서야. 도윤 도련님은 괜찮아 보였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부르셨다고요? 민서가 놀라서 물었다. 응, 내일 아침 일찍 그분의 서재로 오라고 하셨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대? 민서의 마음이 불안해졌다. 장우진이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은 좋은 신호일까, 나쁜 신호일까? 그는 어머니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도윤과 민서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일까? 걱정. 맏딸, 김윤정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장 사장님은 엄격하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도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김윤정은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장우진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김윤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장우진은 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앉으세요, 김씨. 그가 말했다. 김윤정은 그 앞에 앉았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김씨, 당신의 딸에 대해 말해주세요. 장우진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민서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언어에 재능이 있습니다.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아이를 통해 다시 말하기 시작했군요. 네, 도윤 도련님과 민서가 친구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민서가 여러 언어로 말하면서 도윤 도련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장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 도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도 한국어로요.
김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장우진이 계속했다. 도윤이 학교 음악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다고요. 김윤정은 긴장했다. 그녀는 장우진이 이 계획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윤이 피아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장우진이 말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 때문에 우리를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도윤 도련님에게는 음악이 중요합니다. 김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그의 일부입니다. 장우진은 김윤정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죠? 김윤정은 잠시 망설였다. 민서가 말해주었습니다. 도윤 도련님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의 눈이 빛난다고요. 마치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처럼. 장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도윤의 음악 선생님도 어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회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죠. 그럼 김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 도련님이 음악회에 참가하도록 허락하실 건가요? 장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이 보였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친구도 사귀었다는 사실은 정말 기쁩니다. 김윤정은 안도했다. 적어도 장우진은 도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김씨, 당신의 딸이 제 아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장우진이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윤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김윤정이 대답했다. 도윤 도련님을 위한 결정이시니까요.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서가 방과 후에 이리로 올 수 있을까요? 도윤이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김윤정은 놀랐지만 기뻤다. 네, 물론입니다. 민서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녀가 나가려 할 때 장우진이 다시 불렀다. 김씨,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나요? 특별한 학교에 다니나요? 김윤정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사장님. 우리는 그런 비싼 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됩니다. 민서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휴대폰으로 언어 앱을 사용하면서요. 그 아이는 항상 언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장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독학으로요? 정말 놀랍군요. 김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왔다. 그녀는 민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민서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장씨 아파트로 달려갔다. 그녀는 도윤이 괜찮은지 그리고 음악회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민서 양, 도윤 도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민서는 놀랐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도윤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긴장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도윤이 이미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야, 그가 기쁘게 외쳤다. 드디어 왔구나. 민서는 도윤의 밝은 표정을 보고 안도했다. 도윤아, 괜찮아? 어제 걱정했어. 도윤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응, 괜찮아. 사실 생각보다 더 잘 됐어.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정말로 들어주셨어. 민서는 놀랐다. 정말? 그럼 음악회는 아직 허락받지 못했어. 도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각해보신대. 그리고 오늘 네가 오면 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라고 하셨어. 민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게 왜? 아마도 네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보고 싶으신 것 같아. 도윤이 말했다. 어쨌든 이건 좋은 기회야. 아버지께 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 그들은 넓은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장우진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 민서 양, 그가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사장님. 도윤이 오늘 당신을 위해 연주한다고 하더군요. 장우진이 말했다. 그리고 저도 듣고 싶습니다. 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음악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슬픔에서 시작해 점점 희망과 기쁨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도윤의 여정이었다. 침묵에서 목소리를 찾기까지의 여정. 민서는 도윤의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장우진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엄격했던 그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그리고 자부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마 도윤아, 그건 내 어머니의 연주만큼 아름다웠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었다. 그럼 제가 음악회에 참가해도 될까요? 도윤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장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참가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도윤이 물었다. 민서 양과 함께 참가해라. 장우진이 말했다. 당신이 도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었으니 이제 그 목소리를 세상과 나눌 차례입니다. 민서는 놀랐다. 장우진이 그녀를 인정하고 심지어 음악회에도 참가하길 원한다는 사실에. 저 정말 괜찮을까요? 민서가 물었다. 장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물론입니다. 당신과 도윤은 함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모두에게 보여줄 시간입니다. 도윤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 것이다. 도윤아, 장우진이 말했다. 네가 다시 말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니 네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그녀가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음악회에 초대하고 싶어요. 장우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어머니도 네 연주를 들을 권리가 있구나. 민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음악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은 친절과 도윤에 대한 믿음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음악의 힘은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언어의 힘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었다. 그것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민서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음악회는 시작에 불과했다. 음악회 준비는 바쁘게 진행되었다. 도윤과 민서는 매일 방과 후에 만나 연습했다. 수지도 자주 함께했다. 그녀는 시를 계속 다듬었고 민서는 여러 언어로 그것을 번역했다. 도윤은 피아노 연주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했다. 장우진은 아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도윤은 이제 활기차고 자신감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고 학교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도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모두 기뻐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장우진 자신에게 일어났다. 그는 점점 더 일찍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가끔은 도윤의 연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거실 문 밖에서 몰래, 나중에는 소파에 앉아 공개적으로.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미소가 자주 나타났다.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부분을 추가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피아노 앞에서 말했다. 들어보실래요?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도윤은 연주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부분은 더 희망차고 밝았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 부분은 우리 가족에 대한 거예요. 도윤이 연주를 마치며 말했다.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장우진의 눈에 감정이 번졌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포옹을 했다. 그것은 오랜만의 신체적 접촉이었다. 도윤아, 미안하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구나. 도윤은 놀랐지만 아버지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테니까요. 장우진은 아들을 놓아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어머니에게 연락했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도와주마. 내 어머니의 연락처가 있어.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머니와 계속 연락하고 계셨어요? 장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그녀의 매니저와는 가끔 연락했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도윤은 감동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도윤이 말했다. 내일 어머니께 연락할게요. 그날 밤 도윤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3년 동안 그는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았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난 후 민서와 수지가 도윤의 집으로 왔다. 오늘은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긴장돼. 민서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긴장돼. 어머니가 여전히 날 보고 싶어 하실까? 물론이지. 민서가 확신 있게 말했다. 넌 그녀의 아들이잖아. 그녀는 분명 널 매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수지도 동의했다. 그래, 도윤 씨. 어머님은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도윤은 아버지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장도윤입니다. 장우진의 아들이요. 어머니 장미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아? 정말 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네, 어머니. 도윤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예요. 오, 도윤아. 미현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내 목소리를 듣다니 네가 다시 말하고 있구나. 네, 어머니.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피아노도 다시 치고 있어요. 정말? 미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오, 도윤아, 그건 정말 원더풀 뉴스야. 어떻게 된 거니? 도윤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다시 말할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음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민서와의 만남, 그리고 어떻게 여러 언어를 통해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는지 설명했다. 또한 음악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다. 음악회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작곡한 곡을 연주할 거예요. 미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했다. 물론이지, 도윤아.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꼭 갈게.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달려갈 거야. 정말요?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미현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모두 변했어요. 미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아버지에게 내가 오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해 주겠니? 갈등을 원하지 않아. 확인할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정말 괜찮아 하실 거예요.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다. 미현은 도윤의 학교 생활, 친구들, 그리고 그의 음악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흥분된 표정으로 민서와 수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오신대. 그가 기쁘게 말했다. 정말 오시겠다고 하셨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소식이야, 도윤아. 이제 내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건 다 너 덕분이야, 민서야. 네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을 굴렸다. 자, 이제 우리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
음악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은 웃으며 다시 연습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더 가볍고 행복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음악회 전날 도윤의 집에서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장우진이 직접 참석한 것이다. 너희들의 공연을 미리 볼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도윤, 민서,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긴장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이죠, 아버지. 도윤이 대답했다. 그들은 위치를 잡았다. 도윤은 피아노 앞에, 민서와 수지는 양옆에. 도윤이 연주하기 시작했다. 피아노의 선율이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민서가 한국어로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침묵의 벽 뒤에서 나는 기다렸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그리고 수지가 영어로 이어받았다. Behind the wall of silence, I waited for someone to hear my voice. 민서가 다시 중국어로 在沉默的墙后我等待着等待有人听到我的声音. 그들은 계속해서 언어를 바꾸며 시를 낭독했다.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각 언어는 다른 감정,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보였다.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힘에 대한 이야기. 도윤의 피아노 연주는 그들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그것은 마치 세 개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진 듯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장우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땠어요? 장우진은 천천히 일어서서 세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가 말을 찾으려 애썼다. 내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다. 너희들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거나 시를 낭독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것도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 양,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군요. 여러 언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장 사장님. 장우진은 수지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지 양도 정말 훌륭했어요. 시가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윤아, 넌 네 어머니처럼 음악 안에서 살아있구나. 이제 보니 네가 음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내 실수였어.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아버지, 장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음악회에서도 오늘처럼만 해. 모두가 너희들의 재능에 감동할 거야. 그들은 모두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찼다. 내일은 그들의 큰 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음악회 당일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모두 모였다. 무대 뒤에서 도윤, 민서, 수지는 긴장하고 있었다. 와, 사람들이 정말 많다. 수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민서도 긴장했다. 그녀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들 우리 공연을 기대하고 있을까? 도윤은 두 친구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는 충분히 연습했어. 그냥 우리만의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 셋만. 그때 음악 선생님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준비됐니? 너희 차례야. 그들은 심호흡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비됐어. 도윤이 대답했다. 무대로 나가기 전 도윤은 객석을 살폈다. 첫 줄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있었다. 어머니였다. 미현은 아름답고 우아했다. 그녀는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함께 있었다. 도윤을 위해 어머니가 오셨어. 도윤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앉아 계셔. 민서와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봐,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민서가 말했다. 그들은 무대로 나갔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도윤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도윤은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민서와 수지도 자신들의 역할에 집중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여러 언어로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객석에서 미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들이 다시 음악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장우진은 그녀의 감정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다. 미현은 놀랐지만 고마움의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쳤다. 그것은 기립박수였다. 도윤, 민서, 수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인사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계속되었다. 도윤은 첫 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다. 무대 뒤로 돌아온 그들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수지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 민서가 기뻐했다. 도윤은 두 친구를 꼭 안았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때 문이 열리고 장우진과 미현이 들어왔다. 도윤은 긴장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도윤아, 미현이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내 아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가 꼭 안았다. 도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3년 만에 포옹기였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도윤이 말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미현이 대답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 몰랐어. 장우진은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미현이 도윤을 놓아주고 민서와 수지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내 아들의 친구구나. 정말 고마워. 특히 민서, 네가 도윤에게 해준 일은 정말 특별해.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장 여사님. 도윤이 스스로 모든 걸 해냈어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미현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옆에 있어주는 것. 장우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오늘 공연은 정말 훌륭했어, 모두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미현, 당신이 와줘서 고마워. 미현은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의 중요한 날이잖아요. 당연히 와야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장구진이 제안했다. 축하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도윤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요? 장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리고 민서와 수지, 너희도 함께하렴. 너희 부모님께도 연락해서 초대하마. 그것은 놀라운 제안이었다. 부자인 장우진이 가사 도우미의 딸과 그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전 부인을 같은 식탁에 앉게 한 것이었다. 민서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뻤다. 도윤은 마침내 자신의 가족을 되찾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장 사장님. 민서가 말했다. 저희 어머니께 연락할게요. 장우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구나, 민서 양.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변화는 기적과 같았어. 민서는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저 도윤이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을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저는 그저 귀를 기울였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미현이 말했다. 듣는 것, 정말 듣는 것.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도윤의 가족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들 모두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우진은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서 양, 당신의 언어 재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생각은 없나요? 민서는 놀랐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쉽지 않아요.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싶어요. 어떤 언어든 공부하고 싶은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왜?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해준 일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장우진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재능은 세상과 나눠야 합니다.
김윤정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장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미현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란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변화였다. 도윤아, 미현이 아들에게 물었다. 앞으로 음악을 계속할 생각이니? 도윤은 아버지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계속하고 싶어요. 도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장우진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둘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도윤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정말 피아노를 계속해도 돼요. 그래, 장우진이 대답했다. 사실 어머니에게 다시 배우는 건 어떨까? 그녀는 최고의 선생님이니까. 미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그런 제안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할까요? 도윤이 희망의 참 목소리로 물었다. 미현은 잠시 생각했다. 물론이지, 도윤아. 내가 서울에 더 자주 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가 괜찮다면. 장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도윤을 위한 일이니까.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도윤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도윤은 민서를 잠시 따로 불렀다. 민서야, 그가 말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그리고 그건 다 너 덕분이야.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도윤아, 넌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 너의 목소리, 너의 음악, 너의 따뜻함, 그건 항상 네 안에 있었어. 난 그저 그걸 보았을 뿐이야. 도윤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낼 거지? 고등학교에 가도 대학에 가도? 물론이지, 민서가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친구야. 언어가 우리를 연결했으니까.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언어, 음악, 그리고 진심.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5년 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오늘은 세계 언어와 소통의 힘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강단 위에는 이제 21살이 된 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청중을 바라보았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민서가 말했다. 그것은 다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때로는 그 다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새로운 다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강당 맨 뒷자리에서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강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 역시 21살, 서울대학교 음악과의 피아노 전공 학생이자 이미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곡가였다. 민서의 강연은 그녀의 언어 학습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녀는 어떻게 가난한 환경에서 독학으로 여러 언어를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설명했다. 물론 그녀는 도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였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민서 선배님, 정말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언어 외에 선배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눈이 강당 뒤쪽의 도윤에게 향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음악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언어가 마음을 열어준다면 음악은 영혼을 열어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어와 음악이 만났을 때 일어났어요. 강연이 끝난 후 도윤은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지가 있었다. 수지는 이제 문예창작과 학생이자 이미 2권의 시집을 출판한 젊은 시인이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어. 도윤이 민서를 안아주며 말했다. 고마워. 민서가 대답했다. 많이 긴장했는데. 전혀 티 안 났어. 수지가 말했다. 넌 정말 프로야, 민서야. 그들은 함께 캠퍼스 카페로 향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함없었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카페에 앉아 그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눴다. 어머니가 다음 주에 서울에 오신대. 도윤이 말했다.
이제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오셔. 아버지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셨어. 장우진과 장미현은 재결합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윤을 위해 함께 협력했고 점차 서로에 대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첫 번째 정식 앨범이 다음 달에 발매돼 도윤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작곡한 곡들이야 뭐와 정말 축하해. 민서가 말했다. 드디어 내 음악이 세상에 나가는구나. 그리고 첫 곡의 제목은 언어를 넘어서야. 도윤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에게 바치는 곡이야 민서야. 민서는 감동했다. 정말 나를 위한 곡이라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네가 없었다면 내 음악도 없었을 거야.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야. 나도 너희 이야기를 시로 쓰고 싶을 정도로. 이미 썼잖아.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너의 두 번째 시집에 있던 침묵의 소년과 언어의 소녀가 우리 이야기였잖아.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들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시작은 같았다. 한 가난한 소녀와 말없는 부유한 소년의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런데 민서야, 도윤이 물었다. 졸업 후 계획은 어때? 여전히 세계 여행을 하면서 언어를 연구하고 싶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학금 덕분에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졸업 후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언어 연구를 하고 싶어. 장우진이 민서에게 제공한 장학금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고 이제 그녀의 언어 재능은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민서가 도윤에게 물었다. 졸업 후에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 작곡하고 연주하고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처럼 세계 투어도 하고 싶어. 내 어머니가 그걸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수지가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머니는 내가 음악의 길을 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도 이제 나를 지지하셔.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정말 기적이야. 아니,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적은 네가 그날 정원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시작됐어.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언어로 시도했던 그 순간. 민서의 뺨이 붉어졌다. 난 그저 내 눈에서 뭔가를 봤어. 네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그래, 그게 바로 네가 특별한 이유야. 수지가 말했다. 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이제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어때? 도윤이 제안했다. 아버지가 너희를 초대하셨어. 수지 부모님과 민서 어머니도. 민서와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가자. 민서가 대답했다. 그들이 카페를 나올 때 도윤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무슨 제안? 졸업 후에 우리 함께 여행하는. 건 어때? 도윤이 말했다. 넌 언어를 연구하고 난 각 나라의 음악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우린 항상 좋은 팀이었잖아. 넌 언어의 소녀, 난 음악의 소년. 민서는 행복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 도윤아. 그들은 함께 캠퍼스를 걸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 생각해. 민서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날 용기를 내서 너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난 아마도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난 우리가 어떻게든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우리는 만났을 거야.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해? 아니, 도윤이 대답했다. 그건 선택이야. 네가 선택했어. 나에게 다가오기로. 그리고 난 선택했어. 내게 응답하기로.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그들은 잠시 서울대학교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가난한 소녀와 말 없는 부유한 소년이 이제는 자신만의 꿈을 좇는 젊은 성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목소리를 찾지 못해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넌 찾았어. 그것도 여러 언어로.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넌 네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민서야,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들은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새우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민서가 궁금해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모든 진실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영감이 돼. 특히 용기와 친절, 그리고 소통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들은 손을 잡고 캠퍼스를 떠났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어떤 언어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었다.